이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저지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국가 전체를 들어먹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문재인은 너무나 무능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고 우유부단하고 안절부절하고 좌충우돌하다가 그리고 그냥 내려갔어요. 처음부터 어떤 기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오로지 윤석열을 시켜서 윤석열로 하여금 검찰 개혁을 하도록 하려고 차도살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안 되자 이제는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시켜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추미애를 넣어서 법무부 장관 시켜서 뭘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추미애가 어떻게 했어요? 온갖 불법과 비리를 다 찾아내서 징계 처분해서 파면시키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징계위원회에서 정식 이격을 때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파면시키지 못했는데 그때 그 불법 행위만을 보고도 파면했으면 되는데 해임했으면 됐는데 그거를 안 한 거죠. 왜? 2년간 법에서 정한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어길 수 없다. 아니 불법 행위를 했는데 왜 법을 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임기가 뭐이 그렇게 중에 불법 행위를 했는데 자르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자르질 않고 또 다른 그것이 좀 마음에 꺼리면 그냥 180석으로 그냥 탄핵을 됩니다. 왜? 불법을 했잖아. 검찰총장이 온갖 불법을 저질렀다고. 온갖 거짓말을 하고. 그런데 그걸 가만 놔두는 거예요. 문재인은 그러자 윤석열을 뭐라고 호위무사했냐.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정치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고서는 다 2022년 5월 9일 날 마지막 퇴근하면서 다시 출마할까요? 요런 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거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다.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문재인을. 이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윤석열의 이 난동은 문재인이 만들어낸 거예요. 조국과 함께. 조국은 그중에 한 반 이상, 반 정도 책임이 있어요. 전체는 문재인의 책임이죠. 문재인은 그래서 역사의 심판, 국가적 심판, 정치적 심판, 도덕적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친문 세력. 이거는 정치적 심판,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 할 겁니다. 반드시 그래야 다시 문재인 같은 사람이 정치에 나올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친문 세력들이 정치의 판에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거는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내가 인사조직론 전공자로서 이것을 다시 용납하면 우리나라는 시간 문제이지 또다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정권을 잡고 그래서 나라를 흐지부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백서를 써서 백서를 쓰든 흑서를 쓰든 어떤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둬야 된다. 문재인 정부의 이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검찰 국가로 탄생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지금 윤석열은 이재명을 표적 수사하고 조작 수사를 해서 5개의 재판을 진행 중이고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지가 죽게 생긴 거예요. 내가 유영화의 생활정치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재명을 공격하면 공격하는 사람이 죽습니다. 놀라워요. 지금까지 이재명을 공격하다가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낙연서부터 문재인, 윤석열 다 골러갔습니다. 지금 이재명을 공격하는 사람이 고민정 현직 의원으로 남아있어요. 다음 때 희망이 없습니다. 다음 총선
2028년 총선 희망이 없습니다. 고민정. 지금 원외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김경수도 희망이 없습니다. 임종석 더욱 희망이 없습니다. 그따위 시대정신, 그따위 역사의식 가지고는 정치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란 사태 이후 전현직 검사, 고위 공직자들이 대거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사하지 않아요. 이건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군사 독재 시절부터 지금까지 검찰이 어떤 짓을 해왔는지를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건들 속에서 검찰은 왜곡하고 조작하는, 그래서 범죄를 없는 걸 만들어내고 있는 걸 덮어주는 행태를 해왔습니다. 뭐예요 이게? 조폭들이죠. 범죄 조직이에요. 우리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젠 역사를 알거든요. 검찰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한강의 질문을 좋아합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우리는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죽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애꿎게 억울하게 죽은 자들이 수없이 검찰을 통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 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검찰을 해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향후 과제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악한 검찰의 역사를 청산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사악한 검찰 역사의 청산은커녕 검찰 국가를 만들어주고 퇴임했어요. 결국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항상 얘기하지만 한강물이 썩은 것은 저 근원이 썩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게 아니에요. 서울 시민들이 오염물질을 배출한 게 아니라 저 한강 상류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거기에서 어떤 오염물질이 있었길래 지금 여기에 이렇게 더러워졌는지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상류에 있었던 오염물질을 깨끗이 정리해야 됩니다. 문재인이라는 한 인간을 깨끗이 정리해야 돼요. 더 이상 정치에 대해서 지읒자도 말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입을 봉쇄해야 돼요. 친문 세력들이 뭐라고 떠드는 것에 대해서 그냥 유령처럼 취급해야 됩니다. 변영자님. 네, 일개 아나운서 대변인에서 권력과 돈 맛을 봐버린 콧민정. 네, 맞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과 이 맞짱 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대를 하면서 이 국정 운영에 대해서 막 할 수 있고 자기가 언론사들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변인 정도 되면. 그러니까 갑자기 큰 완장을 찾아서 자기가 말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서서히 단계를 밟아서 조금씩 올라간 사람하고 갑자기 이렇게 벼락출세를 한 사람은 벼락출세하면 뇌가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저러는 거예요, 지금. 고민정이. 검찰을 해체하는 것만이 그래서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성과 책임을 완수하기는커녕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든 법률을 함부로 해석하면서 있는 죄는 없애주고 없는 죄는 만들어서 얘네들이 돈도 벌고 명예도 얻는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앞으로 오로지 인권보호관으로서의 기소청으로 탈바꿈해야 됩니다. 기소청에서 근무하든지 아니면 나가서 그냥 자기 장사를 하든지 그래야 됩니다. 세 번째는 검찰과거사위원회를 특별법으로 제정해서 역사청산을 위한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12.3 내란 사건 등
윤석열과 친윤 세력이 개입했던 과거 사건들을 소위원회별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셨고,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수사해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아주 소상히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서 거기에 개입됐던 사람들을 5.18 특별법보다 더 크게 만들어, 5.18 특별법은 굉장히 오랜 시간 지난 다음에 만들어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바로 다음 정부에서 바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만들든지 그 특별법을 만들어서 거기서 분과를 소위원회별로 만들어서 김건희 사건, 명태균 사건, 그다음에 그 윤석열 사건, 그다음에 저기 종목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특별검사 몇 명을 쭉 임명해서 거기서 원인을 파악해서 처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한 점 의문이 남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청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뭘 해야 되냐. 형법을 개정해서 다시는 공직자들이 국가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공직자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고위공직자 특히 국가범죄거든요. 그래서 법 왜곡죄, 사건 조작죄를 형법에 신설하고 고위 공무원이 저지른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겁니다. 공소시효는 그 기소해야 되니까 공소시효를 언제라도 죽을 때까지 그 문제가 그 죽으면 어쩔 수 없지만 죽기 전까지는 그 공소시효가 살아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민사도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도 배제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있잖아.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그 국가로부터 피해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피해자에게 국가가 먼저 배상한 후에 국가가 가해자에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법률가들이나 이 법을 다루는 왜곡했던 놈, 사건을 조작했던 놈, 그놈이 국가를 대신하여 가해자가 됐으니까 국가가 그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아주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하여튼 뭐 위법, 탈법, 범법 행위를 했다 하는 것은 고위공직자가 한다면 그것은 패가망신하는 거더라. 한국에서 더 이상 살아남는다면 그냥 완전히 외면되는 사태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격리시키는 거죠. 사회가 격리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됩니다.